자, 이제 3-3 실업의 스텝 2 22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업로드가 늦어진 점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선생님이 조금 어제 수능 감독 갔다 오고 나서부터 조금 많이 아파가지고 거의 이틀간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래도 조금 다시 그 힘을 내서 한번 찍어보려고 다시 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A국의 2018년 고용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5세 이상 인구는 100만 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대요. 15세 이상 인구는 100만 명으로 전년과 동일. 근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년 대비 3%포인트 하락해서 85%라. 그러면 2017년이 있고 2018년이 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85%. 그러면 결국 100만 명에서 85%라는 이야기는 85만 명. 그리고 얘는 88만 명이 되겠죠. 얘는 100만 명. 100만 명. 그 다음에 실업자 수는 8만 명이며 고용률은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했대요. 자, 봅시다. 이 경제활동 참가율 중에 실업자가 8만 명. 그리고 그러면 취업자가 77만 명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고용률은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한 거라고 돼 있는데 고용률은 알다시피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이기 때문에 이 100분의 77, 즉 77%가 그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한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취업자는 75만 명. 그래서 여기는 13만 명 이렇게 된다는 걸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활동 참가율이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도 이렇게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업 2017년에 취업자 수는 75만 명 맞고 니은 2017년에는 실업자 수가 비경제활동 인구보다 많죠. 디귿 2018년에 실업률은 10%보다 높다라 돼 있는데 아니죠. 왜냐면 85분의 그 10%보다 높으려면 8.5만 명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8만 명이기 때문에 아니고 리을 2018년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 수의 2배이다 아니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 1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안정화 정책 3-4의 스텝 2 18번인데요. 요 문제가 어제 치러진 수능 말고요. 우리 2020 수능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예요. 오답률 1위 문제. 근데 이게 보시면 되게 접근하는 방식이 여태까지와 되게 다른 문제라서 사실 그런 건데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표는 각국의 전년 대비 재정 수입 변동액 그리고 재정 지출 변동액을 나타낸대요. 각국 정부는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의 규모를 결정하여 집행하는데 재정 수지는 2017년에는 적자였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흑자를 기록했대요. 근데 이 표가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다시 써드리면 2016, 2017, 2018 재정 수입 변동액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얼마나 되었나 그리고 재정 지출 변동액을 살펴본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20 플러스 10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그다음 플러스 30 마이너스 20입니다. 근데 이것만 딱 보고 이때는 재정 지출이 더 많았네. 얘는 재정 지출이 보다 재정 수입이 더 마이너스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전년도 대비 얼마만큼의 이게 변동이 있었나를 살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바로 아웃인 게 2016년에 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120억이다.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수입이 마이너스 20이었는데 지출 플러스 100이니까 120억이 적자였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낚시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실 끄집어낼 수 있는 단서는 요게 적자라는 거랑 여기가 흑자라는 건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2017년에 재정 수입을 X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을 Y라고 봐보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적자라는 이야기는 이 재정 지출이 결국 재정 수입보다 더 많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2018년에는 흑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X 플러스 30
10과 y-20을 비교했을 때 요거는 이때가 더 흑자다라는 거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등호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x 플러스 30, y 마이너스 20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부등호를 가보도록 하자고요. x-y는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x-y는 마이너스 50보다 크다라는 것을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정 수지라는 것이 재정 수입에서 재정 지출을 뺀 거, 요 재정 수지가 재정 수입에서 재정 지출을 뺀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x-y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50보다 크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될 텐데요. 2번 2017년에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마이너스 50억 원보다 작다가 결국 맞는 선지가 되겠죠. 왜냐면 이 부등호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이런 거니까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0억 원보다 작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잡아낼 수 있고요. 3번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 자료만 가지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4번 재정 수입 규모는 2018년에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 재정 수입 규모,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의 그 비율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이 자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고요. 그 다음 2018년 재정 수지가 흑자인데 이게 경기 부양에 도움을 됐을 거다. 여러분 흑자 재정 정책은 다시 말해 긴축 재정 정책 이고요. 그러면 결국 정부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경기 과열 상태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환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아마 환율은 문제 푸시다 보면은 그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또 금방 적응이 되셔서 문제를 잘 푸실 텐데 아무래도 이 재정 환율 그 두 개의 환율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자고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원래 있었던 점에서 이렇게로 이동한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원엔 환율은 줄어들었고요. 다시 말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원 달러 환율은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풀 때 각 원화의 가치, 그러니까 두 통화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원화와 엔화를 비교했을 때 원엔 환율이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원화의 가치가 더 세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원화와 달러화를 비교했을 때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달러화의 가치가 더 세졌다라는 걸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가볼게요. 엔화 대비 원화의 가치는 하락했다 아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화의 가치가 더 세졌습니다. 자, 니은번 한국 기업의 엔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한다. 환율이 하락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업에서 그 엔화 표시, 다시 말해 일본의 그 외채 상환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부담은 감소하겠죠. 디귿 한국의 대미 상품 수지가 악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환율의 상승은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했으니 들어오는 돈은 더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은 줄어들 거예요. 당연히 상품 수지가 개선되겠죠. 리을 달러화로 급여를 받아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계 기업 근로자 다시 달러화로 급여를 받아 한국에서 생활을 한대요. 달러화로 급여를 받는데 원달러 환율이 더 높아졌으니 결국 달러화로 받게 되면 엔화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생활비 부담 감소 맞죠. 그래서 답 4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텝 2의 23번 문제인데요. 역시 세 국가의
그 환율 변동일 텐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느라고 아마 처음 문제 푸셨을 때는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은 외환시장에서 갑국 통화 1단위와 교환되는 의국, 병국의 통화의 양을 나타낸대요. 그랬을 때 환율 변화 추이 가에서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각자의 시기에 따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가시기 가볼게요. 가시기는요, 갑국과 병국의 통화의 양을 비교했더니 B가 2B, 다시 말해 그 갑국 통화 한 단위를 교환하기 위해서 병국 통화를 2배를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갑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병국의 화폐 가치는 감소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을국을 봐도요. 을국 통화가 그 갑국과 그 교환하기 위해서는요. 갑국의 화폐 가치는 올라갔고요. 왜냐하면 을국의 통화량도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을국의 화폐 가치는 하락했다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로 갈게요. 나시기. 나시기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을국의 통화의 양은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국의 화폐 가치와 을국의 화폐 가치를 비교했을 때 그 나시기 을국의 통화의 양은 그대로기 때문에 그대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갑국의 화폐 가치와 병국의 화폐 가치를 비교했을 때는 원래대로였다면 2B였다가 지금은 B를 넘어서서 더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병국의 화폐 가치가 훨씬 더 세졌고 갑국의 화폐 가치는 확 떨어졌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다음 다시기 가보면 다시기는 다시 그 올라가는 상황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갑국의 화폐 가치와 을국의 화폐 가치를 비교했을 때 갑국의 화폐 가치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하고 을 2A였다 다시 A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갑국과 병국을 비교해 보자면 병국의 화폐 가치가 요 2분의 1 B라고 해볼까요? 그거보다는 또 많은 양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병국의 화폐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갑국의 화폐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1번. 가에서 을국 통화 대비 병국 통화 환율은 상승한다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을하고 병 둘 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데다가 심지어 둘 다 2배씩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굳이 따지자면은 오히려 그냥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2번 가에서 을국 통화 대비 갑국의 통화 가치는 하락한다 돼 있는데 갑국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다음 나에서 갑국 국민의 병국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우리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갑국을 원, 얘가 달러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 지금 달러와의 가치가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원 달러 환율이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고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각국 국민의 병국 여행 경비 부담은 당연히 그러면 증가하겠죠? 그래서 3번 아니고 다음 4번 다에서 을국 부품을 수입하여 병국에 수출하는 갑국의 기업은 불리해진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원 달러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은 역시 달러화의 가치가 더 세졌으니까 원화를 달러화로 비교했을 때 이 원화의 가치가 더 하락한다. 그럼 원 달러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당연히 수입하는 것에 수입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이 갑국 화폐 가치가 병국 화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원 달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원화 가치가 세지는 거면은 원 달러 환율 하락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수출 감소.
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갑국의 기업은 불리해지겠죠. 5번 가보다 다가 을국통합 표시 외채를 상환해야 하는 갑국의 기업에게 유리하다 돼 있는데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 결국에 얘가 $1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는 원화의 가치가 더 세진 거니까 $1 환율 하락, 얘는 $1 환율 상승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 $1의 환율이 여기 보시면 가보다 다가 의국통화 표시 외채를 상환해야 하는 갑국 기업에게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그 $1 환율이 얘가 다시 $1인데 얘는 환율 하락이고요. 얘는 환율 상승일 테니까 당연히 환율 하락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다가 얘네들이 바꿔야지 될 겁니다. 답 4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수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거래 사례 가,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우리나라 A사가 반도체를 수출하였다. 반도체 수출 상품 수지겠죠. 그리고 수출했으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온 돈이 더 많아질 테니 개선, 그러니까 상품 수지가 옛날에 비해 개선됐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B가 미국 항공사 여객기를 이용하여 미국을 여행하였다. 서비스 수지죠.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나간 거니까 악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미국에 거주하는 C가 우리나라 국채를 매입하였다. 여러분, 국채와 같은 채권과 관련돼서는 얘는 금융계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채 매입, 미국에 거주하는 C가 우리나라 국채를 매입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돈이 들어온 거니까 개선된 거겠죠. 다음, 우리나라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외국의 무상원조금, 이전소득수지,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니까 악화된 거고요. 마지막, 미국에 거주하는 D가 보유 중인 우리나라 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기 때문에 본원소득 수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D가 우리나라 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돈이 나갔겠죠. 악화된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상품 수지 개선 요인이다. 미국의 서비스 수지 악화 요인이다. 자, 보시면 미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선 개선 악화지만 미국 입장에선 반대로 생각해야겠죠. 답은 우리나라의 외화 유출 요인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외화 유입이 됐으니까 개선이 됐겠죠. 라는 우리나라 이전 소득 수지 악화 요인이다. 맞고요. 우리나라 본원 소득 수지 개선 요인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찍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상품 수지와 상품 수입액 변화 추이를 보도록 합시다. 2018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리고 2019년 1사분기고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자료는 상품 수지, 그리고 수입액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찾아낼 수가 있냐면 결국 상품 수출액을 계산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일단 이 자료를 한번 그 펜으로 써봅시다. 보시면 상품 수입액을 놓고 봤을 때는 50, 50, 40, 60, 60, 그리고 상품 수지는 50, 30,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일 겁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게 상품 수지다 보니 여긴 100, 여긴 80, 여긴 60, 여기는 40, 여기는 50 이렇게 될 건데요. 기억번, 상품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게 아니죠. 니은 2018년 상품 수지 요 전체를 놓고 말하는 건데 50, 30, 80에서 20, 20, 마이너스 20이니까 80억 달러 흑자 맞고요. 2018년 3, 4분기의 상품 수출액은 전기 대비 25% 감소가 됐다. 자, 80에 25%란 이야기가 4분의 1이잖아요. 80에 4분의 1을 계산하면 20이 나오니까 20이 빠져서 60이 된 거 맞겠죠. D급번 맞고, 리을 2019년 1사분기 상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 2018년 1사분기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돼 있는데 50에
50에 10%는 5니까 55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들 다 풀어드렸고 여러분들 학교 돌아오셔서 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